건강 클릭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게 마련이죠. 그러면서 이제 몸의 노화도 진행이 되는데 요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무릎에 생기는 관절염이 생기면 이동이 또 불편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확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리가 이렇게 O자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네. 제대로 서지를 못해서 구부정하시기도 한데요. 그런데 다리가 이렇게 아파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렇지. 맞아요. 어쩔 수 없어. 라고 네.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역시 충분하게 치료를 잘 해주신다면은 앞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네. 더 삶의 질이 높은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무릎 관절염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정순택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앞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년 이후에 무릎이 안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많이 사용하는 관절이 이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관절은 많이 사용하게 되죠. 네. 우리 몸에 이제 관절이 많습니다. 그림을 먼저 보실까요? 우리 몸의 관절은 뼈와 뼈를 싸고 있는 막이 있고요. 활막이라고 하는데 여기 막이 있고 그 바깥쪽에 이렇게 인대도 붙어 있고 네. 뼈와 뼈가 닿는 부위에는 연골로 이제 보호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관절은 다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무릎 관절은 체중을 지탱하고 있는 관절이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노화와 이제 지속적인 무리한 사용, 비만 등의 이제 영향으로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이 찢어지거나 닳아서 관절의 통증, 부종, 변형 등이 생기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50세 이후에 많이 생기고요. 네. 55세 이하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비슷하게 생긴다고 하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질수록 여성에게서 더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에서는 60% 이상 이 높은 비율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이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몸에서 어떤 관절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퇴행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절염 가운데 퇴행성이 아닌 것도 있다면서요? 네,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제일 많지만 네. 다른 종류의 관절염도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에서 나오지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많이 들어보셨죠?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생기는 이유는 밝혀져 있지 않는데 이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활막에 염증이 생기는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관절뿐만 아니라 피부, 혈관, 장기까지 침범하기도 하는데요. 30대에서 50대에 주로 발생하고 여성이 2~3배 정도 많습니다. 무릎 같은 이제 큰 관절에도 침범을 하지만 손가락처럼 작은 관절의 양쪽 대칭으로 잘 발생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통풍성 관절염은요. 통풍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술 드신 분들이 네. 통풍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거 남성들이 많으신데 과음, 그다음 네. 비만, 고단백 섭취 등과 관련돼서 단백질의 대사산물 중에 요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네. 배출이 잘 못 되고 체내에 쌓여서 그것이 관절에 침범하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주로 30~40대 남성에게서 많이 발생하고요. 운동을 또 막 열심히 하게 됐을 때 단백질 섭취를 하잖아요. 그럴 때도 네, 그것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무리한 운동이나 업무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관절 연골이나 무릎 같은 경우 반월상 연골 이런 것들을 이제 다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젊은 분들이 그렇게 다치고 나서 퇴행성 관절염처럼 외상후 관절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는 얼마 전에 실제로 무릎 관절 수술을 하셨는데요. 처음에 아프다고 할 때마다 제가 그렇게 병원을 가라고 했는데 잘 안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치료 시기를 놓친 분들이 꽤 많다면서요. 예, 초기에는 이제 특정 동작 때만 아프고 그냥 쉬면 좀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쉬면 좋아지겠거니 하고 특별히 치료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제 정상적인 관절은 활막에서 이제 관절 싸고 있는 관절막에서 분비되는 활액에 의해 이 연골이랑 뼈가 보호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관절 연골의 무게를 많이 받는 곳에서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초기에는 연골이 정상보다 좀 더 두꺼워지고요. 점점 진행되면서 표면이 벗겨지고 갈라지다가 결국에는 그 연골이 깎여 나갑니다. 그리고 연골 아래에 있는 뼈가 드러나게 되고 네. 그 연골 아래에 있는 뼈가 비정상적으로 단단해지고 뼈가 더 자라는 골극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활막에서 염증이 생기면서 물이 이제 활액이 많이 과도하게 분비돼서 네. 이제 관절 안에 물이 차기도 하죠. 네. 예, 이런 변화들이 이제 무릎을 아프게 하고 무릎이 쫙 펴지지 않거나
이제 끝까지 구부러지지 않게 이렇게 좀 관절의 운동 제한이나 변형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치료나 운동을 통해서 이런 퇴행성 변화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병원을 방문하셔서 치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관절염이 있으셔서 병원을 다니시는데 무릎에 물을 빼러 간다, 뭐 주사를 맞으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증상들이 좀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환자들마다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보통 이제 시큰거린다는 분들이 되게 많죠. 네네. 시큰거린다, 쑤신다, 밤에 쑤신다, 그리고 뻣뻣하다, 그리고 뭐 소리가 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말씀들을 다 하시고 해당이 되네요. 정말. 예, 거의 다 해당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관절에 물이 찬 분들은 무릎이 퉁퉁 부어서 오시고 이제 움직이기 힘들어서 뭐 무겁다, 네. 묵직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맞아요. 이제 관절 강직이 생기게 되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니면 이제 좀 오래 쉬었다가 움직이려고 할 때 관절이 뻣뻣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관절 강직은 대개 이제 움직이면 좀 해소가 되는데 30분 이내에 보통 없어지는 걸로 되어 네. 있습니다. 퇴행성 네. 관절염은 또 이 무릎 관절 주위를 누르면 아픈 압통이 있고요. 이제 그림을 보시면 네. 이제 나중에는 다리가 이렇게 O자형으로 이렇게 휘게 됩니다. 진행 시기별로 네. 보면은 이제 초기에는 움직일 때 특별한 활동을 할 때만 무릎 관절 주위에 통증이 생기고 네. 쉬면 나아집니다. 아. 그런데 이제 진행될수록 약간만 움직여도 아파지고 이제 말기에는 쉬고 있을 때도 통증이 계속되기 때문에 염증이 계속. 네, 네, 그래서 진행. 밤에 많이 아픕니다. 아. 그래서 잠을 잘 못 자는 수면 장애나 우울감, 불안감 등이 동반됩니다. 네. 옷자다리 모양이 좀 있죠? 네. 한번 볼까요? 예, 좀 네. 전에 제가 자, 예. 그 옷자다리 모양을 지금 보여드리도 네. 어르신들 가운데 이런 모양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보통 이 안쪽 관절면이 다르면서 안쪽이 통증이 이제 많이 심하게 생기니까 네. 네. 다리가 약간 바깥쪽으로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아, 그런 이유였군요. 네, 저희 실제- 어머니도 네. 실제적으로 이제 무릎 관절 수술을 하면서 옷자다리 교정 수술도 이제 같이 하셨거든요. 네. 저게 이제 저런 모양 때문에 안쪽 관절이 빨리 닳는 면도 있는데 또 통증 때문에 또 더 변형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네. 이제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저렇게 다리가 휠 정도면 굉장히 아프실 텐데 네. 이게 본인은 아시지만 남들은 그만큼 이해를 못하니까 또 굉장히 좀 우울해질 수도 있고 걸으시면서 맞아요. 중심이 잘 맞지 않으니까 지금 보세요 굉장히 많이 휘어 있는 상태이시잖아요. 네, 네. 그럼 굉장히 우울감이라든가 불안감 이런 것들도 오게 될 텐데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 무릎이 아프신 게 단순히 무릎의 문제만은 아니라고들도 하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이제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체 기능들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데 네. 이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릎에 통증이 생기면 가볍게 걷는 것도 좀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잘 안 움직이게 되고 운동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과 폐의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고 체중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네. 예, 고혈압이나 당뇨병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이런 병들 조절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릎에 통증이 있으면 무릎을 쫙 펴고 걷기가 힘든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 걸을 때 좀 더 편하니까 허리가 살짝 앞으로 굽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목이나 허리, 척추에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다 연쇄적으로 예, 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디스크나 척추협착증들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이 계속되면 우울감이나 이제 수면 장애가 생겨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병의 초기에 치료하고 관리하면 이제 이런 퇴행성 변화들을 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조기에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 좀 하나 있어요. 앞서서 무릎에 자꾸 물이 찬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물은 왜 차는 거예요? 그 물은 대개 이제 무릎 관절을 싸고 있는 활막이 있고 안에 그 관절 연골, 뼈를 싸고 있는 연골들이 있는데 그런 연골들이 이제 손상되게 되면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물질처럼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네. 그 관절을 싸고 있는 활막이 이제 염증 상태를 띠게 되면 그 활액, 관절액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그럼 안에 이제 물이 차는 거죠. 아, 액을 몸에서 분비하는 거였군요. 예, 네. 네. 그리고 무릎에 무리가 되는 그런 자세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자세들이 무릎에 무리를 주는 건가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오래전부터 좌식 문화가 많이 발달해서 바닥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이 책상다리나 혹은 양반다리를 하게 되면 무릎이 이제 과도하게 구부러지게 되면서 무릎 안쪽에 압력이 이제 가해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무릎 안쪽에 있는 관절 뼈연골이나 반월상 연골들을 이제
손상을 주게 되기도 하고 네. 연골 연화증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릎 꿇고 앉는 자세 이런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하잖아요. 네네. 예, 그것도 이제 좋지 않고 그리고 이제 또 쪼그려 앉아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집안일을 하는 것도 맞아, 이 빨래할 때도. 예, 네. 예. 그래서 네. 이제 관절 연골의 퇴행성 변화를 빠르게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서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 이 이제 산을 오를 때에도 무릎 관절에 무리가 더 많이 갑니다. 평지를 걸을 때보다. 그런데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는 이제 체중이 더 실리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무릎을 다치는 경우도 있고 무릎 관절 연골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스쿼트 운동 아시죠? 네. 이 스쿼트 운동도 너무 무리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자세로 하게 되면 이 무릎 앞쪽에 있는 슬개골과 대퇴골 사이에 슬개 대퇴 관절에 통증이 잘 발생합니다. 네. 이 정말 일상 속에서 무릎 관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일단 이게 이렇게 이제 무릎 관절염이 발생을 하면 치료를 해야 될 텐데 치료를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까? 네, 이제 초기에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약물 치료를 먼저 시작합니다. 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진통제, 간단한 진통제나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제 뭐 약을 계속 먹느냐 이게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증상에 따라서 용량을 늘리기도 하고 줄여서 끊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또 먹는 약 말고 붙이는 파스나 바르는 연고 형태로 나와 있기도 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이 아주 심하거나 다른 주사 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마약성 진통제를 단기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항골관절염 약제, 이거 혹은 뭐 질병 완화 관절염 치료제, 관절염 보조제 등으로 네. 이제 설명하면서 병원에 처방하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이제 연골 구성 성분을 파괴하는 효소를 억제시켜가지고 장기간 복용하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치료들이 뭐 부작용이 있다거나 합병증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면에서는 괜찮나요? 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운 음식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이제 위장관계 부작용을 많이 호소를 하시거든요. 네. 아주 흔한 것은 아니지만 꽤 나타납니다. 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가 꽤 그 위장관계 합병증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제 가볍게는 소화불량, 속쓰림, 위궤양, 위염, 뭐 변비나 설사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하게는 위천공이나 위출혈도 이제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나 위궤양이 이전에 있었던 분 혹은 항응고제나 스테로이드제 치료를 받는 분들이 좀 더 발생 위험이 높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신장 기능이나 간 기능에 이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심혈관계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약들마다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기저 질환과 이 환자가 약물 부작용이 이전에 있었던 적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환자에 맞게 처방을 함으로써 이런 부작용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관절 안 좋으신 분들 보면은 관절 주사라고 해서 주사 맞는 분들이 계시는데 계속 맞아도 되는 건가요? 이제 뼈 주사라고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네네. 네. 이제 흔히 뼈 주사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주사, 관절 주사가 있는데 이건 이제 뼈에 놓는 건 아니고 관절 안쪽 공간에, 그러니까 관절 안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는 것을 뼈 주사라고 합니다. 네. 이 스테로이드는 보통 강력한 소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관절 안의 붓기와 통증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완화시켜 주는데요. 네. 이제 이게 자주 반복하게 되면 오히려 골괴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이제 증상이 심해서 반복하더라도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을 띄우고 네.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골 주사라고 또 알려진 히알루론산 주사가 있는데요. 이 주사는 그 성분이 관절의 활액, 그러니까 관절액과 비슷한 성분으로 관절 안에 관절 연골을 보호해주고 일시적으로 통증과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심한 말기 관절염 환자들보다는 그보다는 조금 나은 상태의 환자들에게서 6개월 간격으로 치료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네.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을 이미 받으셨거나 아니면 이제 위에 치료, 앞서 말씀드린 치료 효과를 보이지 않는 분들은 그 무릎신경, 복제신경 등 그 무릎 주변에 통증을 느끼게 하는 감각신경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신경들의 신경차단술을 통해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이렇게 신경 쓸 게 참 많이 있고요. 그 맞습니다. 뼈주사라고 하는 것은 자주 맞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맞으셔서 네. 그 어떤 통증을 완화시키는 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는 좀 아니라고 하셨고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무릎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운동 같은 거 아까 보니까 산행도 등산도 함부로 많이 하시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우리가 운동법도 설명을 드릴 건데 네. 네. 이제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또 꼽을 수 있는 게 몸무게거든요. 아. 체중이랑 관련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비만이 실제로 무릎의 퇴행성 변화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관련 인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적정 체중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운동을 하실 때에는 무릎 관절에 무게가 많이 실리는 운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스쿼트 운동이나 아니면 어떤 무거운 무게를 무릎의 힘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운동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주로 무릎 주변의 근육,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면 좋은데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운동으로는 이제 앉거나 누워서 다리를 쭉 뻗은 상태로, 그러니까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을 시키지 않고 네. 쭉 뻗은 상태로 무릎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운동, 또 옆으로 누우셔가지고 무릎을 다리를 전체적으로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는 운동들을 지금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 네. 좀 반복을 많이 앞으로도 해주시면 이렇게, 좋고요. 이렇게. 네네네. 이게 참 네. 이쁘네요. 집에서 아무도 안 보일 때. 네, 네. 그리고 이제 부력을 이용해서 물에서 이제 무릎 관절의 부담을 좀 줄이면서 할 수 있는 수영이나 뭐 걷는 운동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하시면 좋겠고 네. 이제 관절염이 많이 진행되지 않은 분들은 가볍게 걷는 운동이나 실내 자전거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운동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죠. 이제 이런 약물치료, 주사치료를 충분히 했는데도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엑스레이 검사상에 이제 퇴행성 소견이 아주 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무릎에 물이 반복적으로 차고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이제 환자의 나이와 안에 그 관절 내 연골 상태를 고려해서 수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관절 내 염증과 연골 조각들을 이제 제거하는 간단한 관절 내시경 수술부터 네. 무릎 관절의 축을 교정해주는 절골술, 그다음에 이제 달아 없어진 관절면을 완전히 교체해주는 인공관절 치환술 등이 있겠고요.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는 환자분들은 이제 수술 후에 완전히 정상이 된다기보다는 이제 통증이 줄고 가볍게 네. 운동을 할 수 있는 정도 회복이라는 것을 좀 유념하시고 수술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정순택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시청자 상담 전화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효선 리포터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쪽엔 또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을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제69주년 6.25 기념 행사가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화랑기 40회 전국 시도대학 양군대회 개회식이 청주시 김순영 양궁장에서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충주에서는 성인 문해학습자 문화행사가 충주시 호암예술관에서 오후 2시부터 있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 옥천군 보건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 예고해드리겠습니다. 투데이 브리핑 시간에는 보도국의 김기수 기자와 함께 한 주의 이슈를 보다 심도 깊게 다루겠습니다. 광주에서 전해온 세월의 맛을 간직한 고향 맛집 묵은지 감자탕과 간장 뼈찜 준비되어 있고요. 내일 충북 오늘은 후에서는 문화도시 청주를 위한 첫걸음 청주 기록도시 포럼에 대해서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문화도시팀 김미라 팀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 6.25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우리 지역에 기념관 네. 다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동에 노금리 평화기념관이 있고요. 또 음성에는 가무제 전승기념관이 있더라고요. 노근리 평화기념관은 다 아시는 것처럼 6.25 당시 민간인들이 많이 학살됐는데요. 네. 그 넋을 기리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무제 전승기념관은 6.25 전쟁 최초의 승전지를 기념하는 공간이 되겠는데요. 네. 이 두 곳에서 오늘 6.25의 의미를 더 많이 깊이 새겨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날이 덥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